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고 있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학 전공 동아리 미래부동산 연구회에서 상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고 공부까지 같이 하는 견학 겸 간 여행이에요. 중국 상해 쪽에 소재지를 둔 부동산 투자회사 블루아이 측과 같이 세미나도 열고요. 교육도 듣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 나가서 임장까지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은 엄청 좋아하는데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굳이 중국을 가야 되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교 측에서 이렇게 주관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다녀왔는데 중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 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상해가 이렇게 크고 좋은 도시인 줄 몰랐어요. 상해와 서울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은 당연히 중국이 땅이 크죠. 상해가 서울의 일단 10배입니다. 토지 면적이 10배고 인구수는 2025년 기준에는 아마 3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영상은 저희 부동산학 전공 교수님들하고 블루아이랑 같이 공동 주관한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블루아이 측 사옥에 와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배우고 바로 임장을 나왔습니다. 저 밖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상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마치 상가 분양 사무실 같은 곳인데요. 제가 놀랬던 거는 저기 설명하고 계신 여자분이 당석이라고 합니다. 되게 높으신 분이라고 하네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상가 규모가 너무 크길래 대지 면적만 4만여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게 중국은 평방미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아마 대지 면적이 4만여 평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규모의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저 뒤쪽에 이미 거의 다 지었고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닌 일반 임대를 맞추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양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임대 세입자들만 맞추면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또 임대 아파트 느낌의 아파트들을 잔뜩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까지 맞추겠다 이거죠. 상해에서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엔드 현장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전용 면적 85평가량 되는데 금액이 한 80억 정도. 그러니까 강남 쪽보다는 저렴하긴 합니다. 분양한 지 40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양을 근데 저희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600세대면 일부 세대만 허가를 받아서 100세대 먼저 분양하고 1년 뒤에 또 100세대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1차 분양분은 40분 만에 다 나갔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수수료도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중국은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해주는데 토지는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물건에 따라서 40년, 50년, 70년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용권을 주는 형식인데요. 이번에 만기가 돼서 연장을 자동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또 다음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나라 마음이니까요. 지금 두 번째 둘러보고 있는 건물은 또 상해에서 고층 오피스로 유명한 건물인데 이건 용도 변경해서 오피스텔 느낌으로 바꾸고 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용 30평대가 약 20억. 뷰는 아마 상해에서 거의 가장 좋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이거를 분양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스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고가 부동산을 막 사고 휩쓸고 다니는 것에 비해서 좀 대조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와서는 못 사요. 소득세 같은 걸 1년, 2년 낸 이력이 있어야 한 채 정도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사용권을 이번에 연장시켜줬다고는 하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주재원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네요. 근데 중국에서도 가장 좋은 도시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럽거나 이런 거 전혀 모르겠고요. 길도 정말 잘 해놨고 건물들도 너무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우리나라 여의도나 테헤란로에 있는 마천루 빌딩들이 배에 배는 많은 것 같고 빌딩들도 다 특색 있게 지어놔서 도시 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지만 아마 중국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방식도 조금 달랐는데요. 저희가 보증금을 보통 월세의 10배를 걸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증금을 월세의 2배나 3배 정도를 걸고 계약기간도 보통 1년을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훨씬 강력하고요.
중국 자체에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저렴하고 양도세는 아마 매수자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 못 쓰는 게 불편했고, 그리고 페이, 알리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결제를 거의 못하는 점도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만 들고 가시면은 결제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행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음식도 입에 잘 맞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일본 도쿄로 가서 부동산 견학, 임장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